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반가워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어머님들도. 그동안 이런 일들을 쭉 집에서 해오신 엄마들은 근데 자연스럽게 이 액티비티를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고,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자기의 셀프가 있어서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도 다 이고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한 인격으로서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는 거죠. 한 인격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내놓는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악한 거짓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 내놓는 것 자체가요, 전쟁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가서 싸울 수 있고, 어,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내어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금방 현주가 선생님 말한 것처럼 기도로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듣고 아이들하고 액티비티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를 애워싸서 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또 피드백 주시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 좋은 일을 시작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고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 거니까 깨어 있는 마음으로 배우고 적용해 주시고 아이들과 대화 더 시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 연령대 친구들에 대한 강의를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이제 고학년 성경적 스터디를 함께 하고 있는 제주지부 김희선이라고 하고요. 아까 어, 이령 간사님이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제주지부 개척한 건 아니고 제주지부는 원래 있었지만 열방대학에 늘 묻혀 있었던 지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항상 제주지부 이제 하면서 첫 번째 목표가 제주지부의 어떤 정체성을 좀 살리고 우리 제주지부의 존재를 좀 알리자.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요즘에 조금 이제 제주집을 알아주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2008년도에 2008년 맞죠? 2008년도에 제주에서 이제 DTS를 하고 또 DTS 했던 학교에서 이제 간사로 위탁하고 섬기면서 그곳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지금 저희 이제 아들이 이렇게 쭈루루루 제가 너무 지금과 다른 모습이죠. 네, 이때 모습을 회복하고자 열심히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한지 한 1000일이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들들 3명 있고요. 지금 5학년 그리고 3학년, 1학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너무 다 각각 개성이 정말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어,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자녀 키우시면서 자녀에게 좀 더 이제 좋은 것을 주고자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어머님들이 또 이제 고민하다가 이 스터디와 함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도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이든 타이든 아이들이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이게 크리스찬인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좋은 것들을, 신앙적인 것들, 좋은 것들을 전수해 줄까? 를 고민하게 됐고, 또 이제 큰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 정말 성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함께 성경적 성교육 스터디를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교육을 해야 되지만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이를 내가 알려줘야 하나. 그리고 과연 어떻게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전수해 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여기 다 같이 저희가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는 일은 없었어? 힘들어. 어떤 게 네. 그랬지? 네. 그래서 저는 저 역시 이제 이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학교에 맡기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좋은 강사들을 학교에서 초빙해서 이제 성교육하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같은 연령대 부모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초빙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아이 키우면서 느끼셨겠지만 내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뭔가를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학교 교육에 맡기고 싶고, 또 정말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사에게 맡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제가 이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영역이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첫 번째는 아까 저희 아이들 사진을 봤던 것처럼 아이들이 나이에 따라 교과서대로 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이가 가장 빠를 것 같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둘째 아이가 빠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둘째 아이가 더 느린 부분이 있고 뭐 이런 그 아이마다 그 속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에 맞는 가장 맞는 속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 이제 부모인 것 같아요. 근데 학교나 이런 일반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교육들은 평균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이 내 아이에게는 너무 이른감이 있고 또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이미 내 아이가 이 교육하기 전에 친구의 어떤 또래 문화에서 이미 다 들어서 잘못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마다 음, 속도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속도에 맞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초등 고학년, 이제 중학교, 이렇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의 어떤 성 정체성이 형성하는 시기이더라고요. 근데 이때 어떤 이런 것에 대해,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교육이라는 걸 저도 이제 이번에 많이 공부하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서 하는 성교육은 어떤 평균이 아니라 평등, 그리고 자기의 선택권의 존중, 뭐 이러한 되게 보면 되게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자신의 성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한 20여 년 넘게 이제 대학 상담센터에서 이제 아이들을 상담했거든요, 대학생들을.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는 요즘 대학생들은 이미 성 정체성의 고민이 끝나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소에 들어와서 상담을 시작할 때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밝힌대요. 이렇게 나는 뭐 게이다. 나는 동성애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의 고민은 뭐냐면 그 자신이 동성애자로서의 어떤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청소년 후기에 접어들면 어떤 그 고민이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는 시기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런 성경적인 어떤 성 정체성, 바른 성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은 부모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공부를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되게 놀랬던 것이 아이들이 보는 저번 주에 이제 경민관 선생님이 잠깐 나눴던 것처럼 디즈니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심지어는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책에서도 굉장히 이런 평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성 정체성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그림책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그림책들을 내가 그냥 아이들이 근데 그 내용은 되게 건전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서 부모가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이 아이들에게 이 성교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결정한 것이 굉장히 옳은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부모 외에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면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같이 자고 나면 왜 애가 생겨요? 뭐 이런 질문,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거든요. 엄마, 아빠, 성관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긴다고 하는데, 성관계는 어떤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이제 음소거를 한번 푸실 수 있는 분은 푸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질문을 내가 받으신 분들도 이미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받았다고 가정하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이런 질문을 딱 받고 나면. 저기, 이거를 안 하시면,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지명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왠지 저를 보고 웃고 계시는 것 같은 허연주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네. 혹시 이런 질문 네, 이미 많이 받으셨죠? 이미 네, 청소년 아이도 키우고 네. 있고, 예.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괜히 민망해서 일단 눈을 이렇게 한번 돌리게 되고요.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고 음, 어떤 수준까지 말을 하는 게 맞을까 음, 머릿속을 이렇게 굴리면서 민망해합니다. 그 네.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네,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네. 저도 이걸 이미 공부하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는 알았지만 막상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좀 약간 민망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민망함, 부끄러움, 약간의 창피함 뭐 이런 감정들이 가장 먼저 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 안에도 이미 성관계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의 엄마인 저도 아이가 엄마 성관계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남녀의 어떤 성적인 이미지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데 아이들은 지금 이 시기에 이 질문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리고 또 정말 이제 이것들이 뭔지 이제 책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궁금해서 묻는 거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대답은 저희가 저번 주에 액티비티 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이제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누가 먼저 이제 아빠 꼬셨는지, 막 이런 얘기. 저희 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가끔 물어보거든요. 누가 먼저 좋다고 고백했냐. 예. 그래서 아빠가 꼬셨다, 엄마는. 저희 남편이 연하거든요. 3살 연하인데, 저희 남편이 저 꼬실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는 이제 기회가 없다. 나를 차면. 나는 아직 기회가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저를 꼬셨었는데, 이런 얘기들 아이들한테 좀 해줬어요. 아빠가 먼저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1년간 정말 아이를 기다렸다. 그러다 네가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명의 탄생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엄마 아빠가 사랑했고 그 사랑과 오랜 기다림 속에서 네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됐는지 이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때가 오지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이제 먼저 아이들에게는 단순히 이런 아이가 태어나는 게 성적인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저희 초등 고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의 발달 특징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초등 고학년은 좀 애매한 나이대예요. 사춘기인 것 같으면서도 사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사춘기에 살짝 걸쳐져 있는 아이들인데 사춘기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아직 사춘기가 접어들기는 아직 좀 애기 같은 아이들도 있고 이미 또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일단 신체 발달을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이 여자 아이들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남자 아이들인데 어 이제 여자아이들은 뭐 10세부터 급성장하죠.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좀 여자들보다 좀 느려요. 그래서 이제 보면 초등 저학년 아이들 보면은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크고 발달도 잘 돼 있고 이제 초등 고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 발달 사양이 조금 남자들이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아이들만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신체적인 면은 초등 저학년 때 완전히 월등히 떨어지는 거 정말 같은 동갑인 여자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가 이제 고학년에 접어들어서 네, 이제 많이 그래도 여자아이들보다 좀 정서적인 부분은 좀 더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다음에 보면 정서 발달을 이제 보면은 사춘기가 이제 막 목전에 두고 있는 아이들인데 고학년이 보면 그래서 집단 정체감이 되게 좋아요. 또래 집단, 우리 의식, 소속감 중요한 거에서 왜 왕따가 아이들에게 큰 데미지를 주고 큰 트라우마를 주냐면 이 또래 집단과 우리 의식,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 집단으로부터 어떤 배제되고 거절된 것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집단, 또래 집단의 어떤 그 분위기,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말하는 카더라 뭐 있잖아요. 야, 남자랑 여자는 이랬다더라. 애기는 이렇게 생긴다더라. 막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이 이때는 굉장히 또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진리처럼 믿기도 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자아중심성이 또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 제, 제 아이의 또래를 키우고, 이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앞에 마트에 심부름을 시켰는데 애가 머리를 만지고 옷을 갈아입고 막 그러고 나간대요. 난 자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요 앞에 엘리베이터만 내리면 바로 앞에 코앞에가 맡은 이게 동네에 맡은데 왜 도대체 꾸미고 얼굴을 보면서 막 립글로즈를 바르고 조그만 애가 머리를 막 묶고 다시 하냐. 도대체 얘가 지금 왜 저러는 거냐. 막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이 시기의 정서 발달을 좀 이해하면 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 아이들은 세상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마트 앞에만 가도 이제 막, 근데 저희 아줌마들은 저기 멀리 막 1시간, 2시간 가도 머리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우리 추리닝 바람으로 나가잖아요. 아무도 날 보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아는 거죠. 저희는 삶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 아줌마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이걸 이미 알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막 접어드는 아이들은 세상이 모두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은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를 가도 뭐 이렇게 얼굴을 보고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만지면서 옷을 갈아입었다 입었다 막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옷을 한 10번을 갈아입는데요. 이 옷을 입었다 위에는 이걸 입었다 이거 벗고 너무 짜증이 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럴 나이인 거예요. 이제 내 아이가 이런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아, 내 아이가 정말 잘 발달하고 있구나. 잘 커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때와는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아주 어린 때부터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세대예요. 그래서 또 요즘에 이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의 가장 이슈가 뭐냐면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들에게 이것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은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약간 이 가린스키라는 분이 부모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제 6단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분인데 이걸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이런 양상으로 변한다는 거죠. 보면은 이제 영유아기는 대부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게 전부예요. 씻기고 먹이고 이렇게 잘 다치지 않게 해주고 이제 유아나 학령 전기에는 이것도 거의 똑같죠. 가르치고 보호해주고 잘못하면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내주고 그러나 이제 조금씩 바뀝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하면서 보면 지금 이제 초등 고학년은 학령기와 청소년기를 약간 걸쳐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옛날 애기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또 그렇게 하면 싫어해. 자기의 어떤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자신만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초등 고학년이나 이제 청소년기를 둔 부모들의 역할은 대부분 격려하고 상담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로 점점점 가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이가 이제 아기 갖고 하니까 다 이렇게 양육해주고 다 해주려고 하는 이제 부분이 많지만 이제 저희는 점점점 아이들을 좀 독립시켜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성인기, 청소년 후기 이제 대학생이 되고 그런 아이들에게 더 이상 저희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아요. 이제 지켜봐주고 아이들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함께 이제 부모와 같이 커가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곧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초등 고학년부터 이제 청소년기까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인지하시면서 변해가는 아이들에게 너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졌다거나, 뭐,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뭐, 이러거나, 이게 아이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이런 좀 감정에서 한 발자국 좀 떨어지셔서, 아이가 지금 이게 커가고 있는 가정이구나. 내 아이가 잘 커가고 있구나. 좀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 고학년에게
성경적 성교육을 어디까지 이제 얘기할까? 어디까지가 이제 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솔직히 이제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5학년인데 그닥 아직은 사춘기가 안 왔어요. 그리고 아직은 그렇게 막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애를 앉혀놓고 이 관계가 어떤 거고 뭐 아기는 어떻게 생기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다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얘가 이제 요때는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에 좀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정도의 어 대답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때 요 시기에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좀 어, 추려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체가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 변화되는 신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앞으로 몸이 이렇게 변화될 거고 이런 것들이 올 거야 라는 것들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른 아이들은 저학년 때부터 뭐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초등 고학년이 들어서면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지 이것을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어,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어, 늘 이제 이 미디어죠. 이 핸드폰. 아이들이 지금 가장 지금 핸드폰 이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시켜줘야 할 건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이성교제는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초등 고학년이 가장 큰 신체의 변화는 첫 번째로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첫 몽정이 있고 여자아이들은 첫 생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다 보니까 첫 생리에 대해서 여자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는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몽정을 어떻게 내가 이 아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해줘야 될까? 그리고 도대체 몽정이 뭔가? 이 엄마인 나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자꾸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음소거도 안 푸시고 대답도 안 하셔가지고 예. 여러분 첫 몽정 난 이거 너무 잘한다. 이거 나 여기서 지금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걸 한번 공부했거든요. 몽정에 대해서. 아, 이런 거구나. 내가 빨리 첫째에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영역이구나. 내가 이거를 좀 알았는데, 예, 여러분 어떠세요? 자, 아들 엄마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아들 엄마?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몽정은 어떤 거라고 알았냐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큰 아이들이 야한 꿈을 꾸면 나오는 어떤 그 몸의 어떤 그런 몸에 뭐라 그러지? 무슨 액체 이런 거라고 저는 단순히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지금 이게 잠깐만 이게 어떻게 이게 제가 지금 공유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얼굴에 보이는 사람만 보여가지고 제가 네, 예, 제가 그럼 저희 소그룹 자매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찬미 자매님, 저와 똑같이 아들 셋을 키우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 몽조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찬미 네, 자매님, 네네네네, 이건 책에 잘 나와 있는데, 네네, 네 어떠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혹시? 어, 책을 읽었는데, 그렇죠. 저희는 뒤돌아서면 까먹을 정확하게 약간의 나이여가지고. 책이 어려운가? 정확하게 어려운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빠들한테 이게 물어보면은요. 아빠들도 약간 저희 시대의 아빠들은 3, 40대 아빠들도 이런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본 거야. 자기네들끼리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얘기하다 들은 지식인 거예요. 야, 야, 야한 꿈 꾸면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첫 생리와 첫 몽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이렇게 앞둔 가장 큰 삶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 근데 모르고 겪으면 되게 당황되는 거지만 알고 겪으면 이게 그냥 발달 과정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몽정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하면 내 애가 좀 이상한 애인가? 내 애는 지금 잘 안 발달되고 있나? 내 애는 남자로 돼가고 있지 않나? 막 이런 고민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아이들도 있대요.
근데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한번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넌지시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너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 거야. 근데 당황하지 마.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알아야 좀 알려주잖아요. 애한테 갑자기 가서 너 야한 꿈꾸면 나온다. 그러니까 야한 꿈꾸면 엄마한테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 대부분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이걸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제 아이의 음경에서 그 액체가 희끄무리하고 액체가 요만큼 요 정도의 액체가 나오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2세에서 14세 사이에 하고 빠른 경우에 11세에서 12세 사이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따라서 정말 안 하고 사춘기를 지났다가 20세 전후에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내 아이가 왜 이때 안 할까 막 고민하고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하지만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이제 좀 이야기해주면 좋은 주제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새벽에 몽정이 나온다고 해요. 3, 4시경에. 그런데 그 몽정은 정말 야한 꿈을 꿔야 나오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뭐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꿈을 꾸거나 그냥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는 꿈을 꿔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이제 이미 이 아이 몸에 이 세포가 가득 차서 밖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된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몽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이제 몽정하는 아이들 옛날에 이제 무지했던 엄마들은 나무랬던 엄마들도 있대요. 너 지금 혹시 엄마 몰래 보지 말아야 되는 비디오를 봤냐 뭐 이러면서 닥달하면서 이제 나무랬던 엄마들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진 않죠. 왜냐면 이 많은 정보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근데 한마디로 이게 웅정이 왜 하냐? 레벨업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엄마들은 이제 게임을 안 해봤지만 게임으로 치면 저 하위 레벨에서 상위 레벨로 이제 업그레이드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태어날 때 이미 남자 아이들은 이제 고안에 정자가 될 수 있는 정조 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세포들이 이제 2차 성장기에 들면서 왕성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제 정자를 생산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이들은 이제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생식 능력을 갖게 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증표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부모들은 첫 몽정을 하면 몽정 파티, 생리 파티라서 막 거하게 파티를 해주는 부모님들이 있대요. 그럼 이렇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건 아이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이걸 굉장히 또 좋아해요. 막, 이게 아무렇지 않게 막 팬티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엄마 나 이거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같이 파티하고 이런 걸 아무렇지 않아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내 아이는 한번 이렇게 좀 거하게 파티를 해줘야 되는 아이다. 그럼 이렇게 가족끼리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조용히 엄마 아빠만 살짝 알고 지나가길 바라는 아이다. 그러면 이제 조용히 엄마 아빠가 따로 불러서 그냥 축하한다. 너가 잘 크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제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몽종을 하기 전에 몽종이라고 하기엔 너무 양이 조금 이렇게 물처럼 조금 묻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유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몽정의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내 아이 속옷에 묻어 있다가, 그러면은, 이제 곧 몽정을 하겠구나. 이제 엄마가 좀 아실 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걸음마 같은 애들이 이제 돌을 지나서 이제 걸음마를 걷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걸음마에 대한 이 성장 미션은 1, 2년이면 끝나는 미션인 건데, 이 첫 생리와 첫 몽정은 한 10년에 걸친 발달 단계의 어떤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정말 10년 동안 잘 자란 증거가 이 첫 몽정과 첫 생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정말 기특하다. 너 정말 잘 크고 있다. 너가 이제 정말 이제 튼튼한 남자가 됐고 너가 정말 건강한 여자가 됐구나. 이게 좀 한번 이렇게 부모로서 이런 아이들을 격려하고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이렇게 그런 축하의 말은 한 번쯤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생리를 하는 게, 첫 생리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조금 아이들이, 어, 너무 이르게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3, 4학년, 뭐 2학년 때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생리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엄마가 시간마다 학교 앞에 가가지고 이제 생리대를 들고 기다리는 딸 가진 어머니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첫 생리를 앞두기 전에 엄마가 생리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제 우리가 그걸 경험했었잖아요, 엄마들은. 그래서 딸에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남자애들과 똑같이 여자들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어,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싫어요, 안 돼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어린이집에서부터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속옷을 이렇게 딱 입은 인형을 보면서 이 속옷 입은 곳은 아무도 만지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어, 이때는 조금 그거보다 나가서 이게 뭐 팔뚝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누군가 내 팔뚝을 만지는 손길이 건전하지 않거나 이게 내가 이렇게 느끼기에 너무 음, 좀 불쾌하다. 그랬을 때 이제 여자애들에게는 하지 마세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명확하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요 이제 초등 고학년 때가 우리 어떤 발달의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건강한 남성으로서 또 건강한 여성으로서 잘 크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가장 좀 고민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미디어. 예. 그래서 요즘에 미디어는 이제 미디어도 되게 다양한, 미디어 안에 다양한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를 좀 제가 추려봤는데, 음란물과 딥페이크거든요. 왜, 저번 달? 저저번 달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가정통신문이 오는데, 딥페이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아니, 이게, 나는 그때까지는 잘 모르다가, 딥페이크가 뭐길래 이 초등학교 애들한테까지 이런 게 오나 찾아봤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죠? 이게 음란한 여자, 이렇게 막 다 벗은 여자의 몸에다가 이렇게 누군가의 사진을 캡처해서 넣고. 근데 이게 티가 나면은 티가 안 나요. 너무 요즘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너무 발달해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이게 그 사람인 것처럼. 예. 그리고 또 이제 막 애들 엽사라고 해가지고 막 동물에다가 누구 친구 사진 딱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요즘에 중고등학교 특히 이제 뭐 이런 아이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친구 추가를 이렇게 무작위로 막 해가지고 이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있는 사진을 이제 따다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또한 음란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이 늦게 줄수록 좋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최대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까지 난 안 준다. 뭐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가장 좋죠, 그게. 가장 좋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 교우 관계, 또 사회, 부모 이 모든 게 다 동의가 돼야지만 그 스마트폰이 이제 그렇게 늦게까지 안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뭐 거의 이제 중학교 뭐 초등 고학년만 돼도 이런 단톡방으로 다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내 아이에게 이거를 너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제 학원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모든 공지사항이 이제 단톡으로 많이 오죠. 그래서 이 음란물을 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고 이걸 접했을 때 그럼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이것들을 좀 고민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아이는 이미 야한 영상을 봤다거나 아니면 지금 보고 있다거나 아니 안 봤는데 앞으로 볼 예정이거나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만에 하나 우리 아이들은 평생 이거를 보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절대 안 볼 아이라고 저는 정말 굳게 믿고 싶지만, 예, 믿고 싶지만 이제 혹시 만에 하나 저희 이제 대비를 한다면, 어, 이제 내 아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봤다면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인가? 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 부모인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너가 이것을 처음 봤을 땐 너의 의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누군가 너에게 보라고 보내줬거나 아니면 광고에 뜬 것을 네가 우연히 봤거나 아니면 뭔가 검색했는데 그게 나왔거나 아니면 그 첫 순간에 너의 잘못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다. 그 첫 순간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너희의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란물을 계속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너를 해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고 또 요즘에는 좀 아이들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 음란물을 보고 아이들이 자기만 보지 않거든요. 계속 이게 토스해요. 친구들한테 토스하고 뭐 저장해서 어디에 올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요즘에는 되게 엄격해져서 법에 이제 이게 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딥페이크 사진 같은 경우도 저장만으로도 이게 학교 안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딥페이크나 음란물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올리고 저장하고 이렇게 토스하는 것들이 이제 그 뭐지 생활기록부에까지 다 남게 해서 이 아이들 몇 년까지 이게 너의 앞날에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아이들한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선택할 때 한 번은 한 번 이게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아이들한테 좀 짚고 넘어가 주는 경우가 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것들을 가르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들을 선택할 때 애들이 처음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걸 보겠다고 작정하고 본 애들은 별로 없거든요. 내가 작정하고 찾아가서 그것을 찾아보고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 정말 그 첫 순간은 아이들은 정말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처음 본 아이들의 감정은 대부분 정서들은 대부분 되게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워 충격적인 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상의 것을 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충격인 거죠, 그게. 되게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엄마들이 그런 경우를 좀 접했을 때는 좀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좀 만져줄 필요가 있어요. 너가 이거 봤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지. 아니면 되게 너가 봤는데 굉장히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좀 힘들었을 수 있어. 아니면 당황스러웠을 수 있고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의 정서를 조금 읽어주고 그러나 이것들을 너가 또 다시 선택하는 건 이제 너의 선택인 것이다. 너의 첫 번째는 엄마는 너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너가 두 번째, 세 번째 또 선택하는 것은 너의 선택이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몸이 변하는 시기가 오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노출되는 이제 나이 연령대가 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이런 변화들을 아이들이 친구가 아닌 친구에게도 물론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이제 나의 엄마와 아빠에게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키우고 계신 이제 부모님은 아이의 관계를 않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얘게 지금 소리를 한번 푹 질러가지고 감정적으로 얘를 한번 이제 딱 이렇게 눌러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아이는 더 이상 저에게 어떠한 얘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자기 어떤 이런 어려움이나 어떤 이런 변화들을 나에게 얘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이제는 아까 우리가 이제 부모의 역할처럼 상담자와 격려자의 역할이 저에게 이제 주어지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이제 너 나중에 이제 어른 돼서 나중에 보자. 내가 언젠간 갚아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좀 참아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의 정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공감해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좀 봐주고 이러면서 이 관계를 해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어려움들을 부모에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에게 나눌 수 없을 때 아이들이 엄한 곳에 가서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요즘에 이 책이 굉장히 핫합니다. 이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저도 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 아이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이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음, 저는 성교육을 단순히 이제 처음에는 성교육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적인 성교육 스터디라고 해서 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성교육 안에는 공부할수록 이 성교육 안에 많은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를 바라보고 어떻게 또 나를 바라볼 것인가. 네, 그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안경을 쓰고 이 세계를 바라볼 것이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좀 전수해주는 과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 성교육을 하면서 결국엔 이 건강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성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요즘에는 되게 아이 중심적인 가정들도 굉장히 많지만,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모습들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한 남녀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관계라는 그,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관계를 보고, 남자와 여자를 인식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이 세상 땅에서 해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결국 이 가정 안에서 부모의 어떤 사랑 그 부부 친밀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남자 여자는 저런 관계구나. 이런 건강한 가정은 어떠한 거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배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던 이 기독교적인 성교육이 이게 하면서 되게 많이 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게 좀 생각해보게 다시 돌아보게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하면서 늘 이렇게 많이 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근데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인 나도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저조차도 약간 기준점이 모호하고 안 서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 이 땅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어, 빠른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것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간사님. 네, 네. 우리 같이 우리 오늘 나눠주신 우리 희성 간사님한테 좀 박수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진짜 친숙하게, 그리고 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희성 간사님의 아들 셋 엄마잖아요. 그래서 또, 아이들의 그 발달에 굉장히 그 시급한 거를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배우고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또 첫째가 10살이어가지고, 요즘에 약간 조금 이상한 느낌이 조금 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너무 그 희성 간사님의 서머리 강의를 들으면서, 여자애들은 지금 10살, 11살이 급성장기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준비해 주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그룹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광고하고 그리고 우리 소그룹 갈 텐데요. 첫 번째 광고는 네, 여전히 성성 쓰는 여러분의 반응과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속 올려주시고, 네, 그 반응을 주시는 분들이 계속 그 반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이 2주차 그 듣고 나서는 피드백을 따로 안 올려주셨는데, 아까 이령 간사님이 초반에 나눠주셨던 피드백은 여러분 그 소그룹 리더님들이 이렇게 나눠주셨던 피드백이었어요. 그래서 더 활발하게 소그룹에서도 나눠주시지만, 대그룹에서도 나눠주시면, 오늘 김희선 간사님이 소개했던 그 불안 세대, 예, 그 책도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 그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책이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책을, 네, 겟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반응과 댓글과 여러분의 그 피드백 계속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 폼을 이제 내일부터 올려드릴 건데, 어떤 구글 폼이냐면, 이제 저희는 지금 서머리 강의를 해드리는 거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속 이제 아이들이랑 성교육하고 또 이 스터디 하면서 궁금하신 것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떤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이제 그 마지막 주 5주차에 이제 강사님을 이진아 전사님 모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질의응답을 할 건데 굉장히 그 전투력이 상승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진아 전사님이랑 한번 이렇게 연락했는데 여러분들이 첫 주에 나왔던 피드백을 전해드렸더니 할렐루야. 얘기하시면서 너무 어머님들 너무 기대되고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들이 너무 기대된다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원래 저희가 Q&A가 1시간으로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열의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더 이렇게 진행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아예 PPT를 준비해서 오시겠대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주신 걸 가지고 슬라이드를 아예 다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겠다 했으니까 여러분의 그 질문들이 구체적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 시원한 부분을 5주차에 이렇게 딱 해소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부터 구글 폼 이제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그거를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그룹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3주차 그 미디어에 대한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그 부분들 특히 어떻게 가정에서 가이드하고 있는지 좀 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주차 액티비티 북에 대해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3주차의 주제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희성 간사님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아이들이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여러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때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주차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거다. 너네 너무 잘 자라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몽정하거나 생리할 때 막 파티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자라고 있어라고 안심시켜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취학이나 아니면 초등 저학년은 아직 이 시기는 아니지만 미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성이 순결하고 단정하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령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결함과 단정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취학은 아이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암수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돕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액티비티를 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자 여자 있는 것처럼 동물도 암컷과 수컷이 있어. 그래서 짝지어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그런 활동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여자와 남자는 돕는 사이라고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 그 말씀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엄마와 아빠가 서로 돕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언제 아빠가 필요해? 언제 엄마가 필요해? 이런 질문들도 해보시면서 이렇게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거야. 그러면은 남자일 여자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돕는 마음이 중요해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가족 섬김 스케줄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정리정돈, 신발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가정의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 이제 고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점점 아이들이 이제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보기를 보고서 여자 아이들만 일어나는 변화, 남자 아이들만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같이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 우리 여기 보기를 보고서 요거를 여기다 한번 써볼까? 이제 아이들이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다른 성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들이 또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시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의 그 이제 시기에 들어가면서 이런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는 몽정을 하고 여자는 생리를 하고 그리고 가슴과 엉덩이가 커져. 근데 똑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에너지의 그 소비량이 이제 증가하고 겨드랑이 털이나 음모가 나고 신체가 더 발달한다는 거는 공통적이야. 너네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자라간다고 영적인 부분도 자라가는 시기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좀 내용이 많은데요. 새로운 나로 변하고 있어. 그래서 그 청소년 그 부모님들은 성과 새로운 나, 그 6장에서 8장 아마 이번 주에 읽으셨을 텐데, 거기 그 말씀에 나오는 것과 연결되는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yes or no 퀴즈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맞춰볼까? 우리 몸의 성장은 발부터 시작한다. yes, no.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yes, no 퀴즈를 한번 이제 해보시고, 또 이렇게 정답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기가 되고 점점 커가면서 이런 변화들이 있다. 부모님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도 변성기가 있다.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미있게 해보시고 또, 그 다음 질문은 5가지 질문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겪는 변화는 너의 몸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어? 근데 그런 변화를 마주했을 때 너 기분이 어때? 이제 이런 아이들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나눠주시고, 그런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성과 관련된 변화야.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봐 주시고, 그리고 순결함과 단정함이 이런 변화의 그 과정 가운데 가장 가져야 될 가치는 순결함과 단정함이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너의 삶에서 그러면 순결하고 단정해야 될 영역은 어느 영역이니?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깨알같이 부모님의 그 가이드 대답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따가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제 그 리더님들께서 보내주실 건데 그거를 보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거 삽입한 이 책은요, 거기에는 없는데 왜 넣냐면은 저희 성교육 하다가 누가 제보를 주셨어요. 어, 간사님, 브리테니커 이 백과사전에 이런 것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Y책과 그 브리테니커 이 책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책인데 아이들이 너무 이른 시기에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나 이런 데에 아마 많이 비치돼 있고 여러분들 집에 거의 대부분 Y책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초등 저학년 때 이 Y 인체 그 책을 받다가 남자아이가 엄마 내가 자꾸 그 벗은 몸이 떠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랜 몇 개월 동안 좀 어려워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셔서 요즘에 조금 있는 그런 도서관에 있는 책들도 어떤 책들이 있는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 좀 브리테니커 이 책에 이렇게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성경적인 그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아이들과 좀 큰 아이들은 이야기하셔도 좋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소그룹으로 가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혜를 많이 모아주시고요. 또 피드백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